안녕하세요. 2023년 4월 30일자 스톡 차트 어나리시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애플 차트고요. 애플 차트 지난주 금요일 날 다운 트렌드로 턴 다운 한 다음에 월, 화, 수 계속 하락하다가 목요일, 금요일 장분위기가 좋아서 상승을 했고, 상승한 다음에 목요일에 첫 번째로 168.16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고, 금요일 날은 그 저항선을 뚫었습니다. 아직 컨펌은 안 된 상태고요. 여기서 뭐 새롭게 드릴 말씀이 있는 건 없고, 이미 그려놨던 이 채널 안쪽에서 다운 트렌드로 바뀌었다가 수요일에 이 로어 레벨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고, 뭐 여기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에서 계속 하나 둘 셋 금요일까지 하면 4일 동안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저항받고 떨어진 상태였는데, 목요일 날 갭 오픈하면서 갭 상승 오픈하면서 장이 훌쩍 뛰어 올랐습니다. 매크로스코픽한 얘기는 놔두고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상으로 봤을 때 이 레벨이 중요한 레벨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요한 레벨이 일단은 브레이킹 된 상태고 걸쳐 있어서 아직 컨펌은 안 됐지만 컨펌해서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 있는 저항선 되게 큰 놈이 있고요. 좀 더 올라가서 보면 이 위에 있는 176.15 라인도 큰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올라가고 이게 N자형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목요일 이 긴 봉에 현혹되지 마시고 금요일 날 살짝 올라갔어도 이게 다시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거 염두를 해 두시고, 더 치고 올라간다고 해도 크게 얘기하면 이 채널 안쪽에서 지금 스테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미 176.15 라인보다 더 높이 올라간 상황이니까 채널의 상한선까지 닿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당장은 이 어린지에서 그 트렌드 라인 정도에서 저항받고 다시 내려오거나 아니면 당장 월요일부터 빠져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애플의 경우 다음 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요. 지금 테크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애플도 만만치 않게 좋은 실적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마존 같이 실적이 좋게 나와도 향후에 어떤 식으로 될지에 따라서 또 그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애플도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안쪽에서 채널 안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채널 안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고요. 빠진다고 해도 여기 이 채널의 로어 리밋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저항선이 뚫려서 컨펌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힘있게 올라가진 않아도 이 근처에서 위쪽에서 이 빨간색 위쪽에서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롭게 그린, 자 보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는 월요일 화요일까지 빠졌다가 수요일날 확 치고 올라갔죠. 그렇게 된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화요일 저녁에 장 끝나고 발표가 돼서 익스텐디드 아워에 확 튀어 올랐고, 그래서 갭 오픈해서 수, 목, 금 계속 랠리를 펼쳤습니다. 일단 랠리를 펼쳐서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그 위에 있는 저항선을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파란색 저항선을 새로 하나 그렸고요. 이 근처에서 여기 있는 전저점이나 전고점들을 볼 게 없어서 저기까지 갔더니 여기에 눈에 띌 만한
전고점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작용하지 못했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트레이딩 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었던 그런 라인이라서 신뢰를 할 수 있다고 봤고, 지금 현재 그 저항선에 도달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같은 경우, 예, 여기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같은 경우는 충분히 향후에 그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런 트렌드 라인들은 이제 지워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울게요. 여기 올라가는 것도 내려올 때 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 정도까지는 지금 이게 올라가고 있는 트렌드 라인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다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도 놔두고 이 트렌드 라인도 놔두고 여기 다 놔둘 수 있겠네요. 아까 그놈만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정도 떨어졌을 때 이 트렌드 라인 이제 지워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놔뒀는데 결국은 갭 상승하면서 새로운 그룹이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새로운 그룹에 가까이 있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도 지금 쉽게 뚫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되는 트렌드 라인이 아니라 그 프라이스 레벨, 이 정도 되는 프라이스 레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여기에 있는 이 정도 라인에서 315.95죠. 315.95 5.95 정도 되는 이 트렌드 라인, 이 프라이스 레벨까지 생각을 하고 여기가 또 다른 저항선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렸던 밑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보다는 훨씬 강한 저항선이라는 거 눈에 그냥 봐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돌파된다고 하면은 그 이상은 크게 눈에 띄는 지지 저항선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항상 하듯이 뭐 피보나치 그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밑으로 올라가는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거나 아니면은 이 밑에서 올라가는 채널 정도를 그려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 주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살짝 눈에 띄는 게 이 정도, 여기에서 일로 올라가는 라인 정도였는데 이것도 지금 이미 돌파된 상태고요. 이 밑에서 저점이랑 고점 연결하는 테크닉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 있는 저점과 이 위에 있는 고점을 연결하는 이런 거죠. 이제 이거 따라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그려볼까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과 고점을 잇는 그런 게 가능을 한 이유는 245.73이고요. 여기 위에서는 291.76이죠.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이 위에 딱히 그릴 수 있는 지지저항선이 없는 경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파란색이 돌파된 이후에는 이 트렌드 라인은 안 하고 그냥 프라이스 라인이라고 할게요. 프라이스 라인을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올라갔던 이 트렌드 라인의 얘는 트렌드 라인이죠.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거나 그래서 이 올라가면은 파란색 여기는 지금 이미 걸쳐져 있는 걸로 봐야 되고요. 파란색하고 이거 정도로 보고 지금 현재는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과 고점을 잇는 테크닉 이것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딱히 눈에 띄는 지지저항선이 없을 때 그려주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랠리를 치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랠리가 빠지는 느낌이긴 한데 아직도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실적에 관련된 좋은 평가들이 많이 있고 향후에 뭐 챗GPT나 코파일럿 같은 것들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점점 더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일주일 정도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저항을 받아서 지금 이중으로 저항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중 저항을 받아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런 저항선들을 염두에 두시고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위에 있는 것도 지난주에 새로 그린 것들인데
그 안쪽에서 어떻게 될지 좀 보시고, 이게 굉장히 강력해 보이지만 일단 갭으로 뚫렸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선으로 작용해 버렸죠. 저항선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지지선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여기서 올라간 이 트렌드 라인, 셋, 이 정도로 놓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였고요. 그럼 아마존 볼게요. 아마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존은 목요일날 실적이 나와서 금요일날 사실은 더 뭐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빠졌죠. 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1일날 그래도 다른 주들과 다르게 좀 상승으로 올라갔지만 월요일날 빠졌고 오히려 화요일에 좀 올랐고요. 목요일은 다른 주들 올라갈 때 같이 분위기 좋아서 다시 올랐고, 그래서 더 치고 올라갈 거 기대했지만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빠졌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사다리꼴이라고 해야 하나? 이 콘 쉐입? 이 두 개의 라인 사이에서 쭉 타고 올라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거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으로 보시고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보시고 그 안쪽에서 지금 장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오르고 또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새로 그린 이전에는 이게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바였기 때문에 이 전 고점을 생각하지를 않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그룹과 이 그룹이 다른 그룹이죠. 이전에 이제 개발하고 하는 상황에서 이 그룹이 새로 형성이 돼서 그걸 연결해주는 라인, 그룹과 그룹을 연결해주는 라인, 이 라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것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연결되는 라인을 이미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위에서 장이 형성될 것으로 이제 이미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 프라이스 레벨을 그려준 거고요. 여기에서 다시 이 중요한 연결 라인에서 여기서는 저항을 확실히 받아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계속 걸쳐 있으면서 저항을 받다가 하루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확실하게 또 다시 지지를 받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지지 받은 상황에서 과연 이 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다시 지지받고, 왜냐면은 계속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렇게 볼라틸리티가 늘려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패턴으로 봤을 땐 다시 올라갈 확률도 있는데, 만약에 그 모멘텀이 빠지는 걸로 봐서 빠진다면 여기 밑에는 지뢰밭처럼 지지선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도 확 빠지진 않고 빠지더라도 이 정도 라인에서 다시 지지받고, 여기 지금 3중 지지가 있죠. 3중 지지가 있으니까 이 지점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장이 무겁다기보다는 이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더라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뭐 이 레인지가 이쪽 위쪽 레인지가 형성이 될지, 다시 말해서 여기 이 두 꼭지점으로 만들어진 이 라인과 여기에서 타고 올라간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한 이 라인과의 에리어, 좀 더 이렇게 넓게 보는 에리어까지 가능하다. 여기서 3중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이 에리어 1100이죠. 110이군요. 110, 102에서 110 사이, 조금 더 넓게 보면 112까지 이 사이에서 향후 1, 2주간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존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볼게요. 자,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상승해서 이 채널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다가 지난주 막 이 채널에 벗어나는 게 컨펌이 된 상태였었죠. 그래도 이렇게 컨펌이 됐어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지난주에 이 빨간 레벨 그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횡보로 넘어가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레인지가
월요일, 화요일에 쭉 빠지면서 수, 목은 살짝 오르는 느낌이었지만 이것을 상승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색하죠. 지금까지 올라온 상승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멘텀은 일단 다 죽었다고 보고 그래도 다운하지 않고 횡보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가 나름 그래도 다행인 상황이고 이렇게 내려와서 화요일까지 다운을 보였다가 그나마 여기에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을 해서 이 빨간색 레벨까지 올라가기 직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뭐 트렌드를 그려준다고 해도 이것 따라서 올라갈까요? 하기에는 일단 빨간색 저항선, 여기 트렌드 라인 저항선, 여기 채널의 하단 로어 리밋의 저항선이 있고요. 그 위에도 한 가지 더 저항선이 있습니다. 이 저항선이 누구였죠? 전고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해도 쉽게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거는 힘들어 보이고요. 실적 자체가 실적 발표도 5월 24일인가로 돼 있죠. 그래서 그때까지 실적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텀이 있고요. 물론 다음 주에 앞서 말씀드린 다른 세 개의 주식들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주 레이트 시즌이 있으면 또 어떤 식으로 갈지 몰라요.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테크 아날리시스니까. 그래도 그걸 고려한다고 해도 이렇게 빵치고 올라가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빠질 여력이 있느냐라고 보면 또 이 밑에 딱히 눈에 띄는 지지 저항선이 있지가 않습니다. 얘네들도 사실은 그렇게 강한 지지선 저항선들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새로 이렇게 그려봐야 되겠죠. 일단 이 레인지, 이 빨간색 두 레인지의 위쪽 아래쪽이 어떤 식으로 깨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지선을 찾을지 저항선을 찾을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도 지울까요? 여기 이 정도 이거는 좀 많이 필요 없어 보이죠? 네, 그리고 얘도 필요 없어 보이고 일단 이거 정도까지는 여기서 갭 상승하게 되면 뭐 좀 써먹을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 일단은 이 세 개는 놔두고 그 이전에 있는 전고점들도 아직은 그릴 만큼의 힘이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없어서 289.46 정도만 놔두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토로 하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고 새로 그린 이 파란색 라인이 다시 내려올 때는 일단 한번 쉬어가거나 지지를 받거나 하는 정도의 약한 지지선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레인지는 이 빨간색까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테슬라 볼게요. 테슬라가 많이 안 좋았죠. 지난주에도 개발하게 했었던 상황이었고 여기 6슬라, 5슬라 밑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트렌드 라인 따라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줬다가 목요일날 그래도 반등을 했지만 5슬라 안까지 닿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4슬라 에리어에 있고요. 이 밑에서 내려온 다운 트렌드 라인 그려놨던 것이 갭 하락 때문에 지지선이 아닌 저항선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금요일날 딱 저항선에 닿아서 저항을 받은 상태고요. 이거 따라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 있고 여기에서 저항받았고 지지받은 형태가 됐으니까 이 삼각형 꼭지점에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이미 실적 이건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앞으로 이 에어리어에서 여기서 내려오는 새로운 저항선을 하나 더 그려줄 수가 지지선을 하나 더 그려줄 수가 있고요. 이 그려진 지지선 있고 여기 있는 두 개의 다운 트렌드 라인 있고 그 밑에 사슬라 라인 있고 뭐 이 정도가 지지선으로 될 것 같고 만약에 오른다고 해도 여기에 강한 오슬라 라인 있고요. 그 위에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 패러렐 채널처럼 생긴 거가 하나 있고 그 위에 또 있는 상태고요. 뭐 이런 상황인데 테슬라가 쉽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 테크 어널리시스 상으로는.
그래서 차트 분석상으로는 그런데 여기에서 내려올 때 더 빠질 여지가 있느냐? 이 지지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더 확 빠지느냐 아니면 그래도 이 근처에서 사슬라와 오슬라 사이를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냐가 이 파란색 라인을 어떤 식으로 넘느냐 튕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알파벳 볼게요. 알파벳은 지난주 여기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화수 떨어졌고 화요일 날 발표가 났는데 수요일 날 이렇게 오히려 하락해서 내려오는데 여기에 새로 트렌드 라인을 그릴 수가 있었죠. 왜냐면은 목금이 다시 올랐으니까. 목금이 올라가서 새로 드렸지만 이 라인 이 바 자체도 니들이 좀 긴 몸통이 작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갈피를 못 잡는 상황에서 이제 여기까지 된 것이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새로 트렌드 라인을 그린 거죠. 이게 지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걸로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이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간 상황인데, 올라가서 이 108.18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죠. 이 108.18 라인은 전고점이고 4월 6일, 4월 14일에도 걸쳐 있는 걸쳐 있지만 뚫리지는 않은 거라서 큰 의미에서 광의의 저항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딱 그 지점에서 저항을 받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걸쳐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뚫지는 못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저항선에 목요일은 닿고 다시 빠지는 상황이고, 다시 빠졌다가 또 살짝 올라간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이 치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무슨 트렌드 라인을 그린다던가, 아니면 뭐 새로운 프라이스 레벨이 있다던가,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정도의 횡보를 보이고 있었죠. 심지어 알파벳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레인지 안에서 조금 크게 보면 108.18과 99.74 이 정도 라인에서 이 두 개의 레인지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굳이 얘를 새로 레인지로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또 저항받고 다시 빠져서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오고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다가 이 안에서 횡보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횡보를 하게 되면 이 밑에서 올라온 이런 저항 지지선들 지금 이제 지지선으로 쓰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지지선들은 뭐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강하게 역할을 못 한다는 거. 레인지 무브를 하는 경우에는 레인지 무브가 제일 강하고 그 안에 있는 다른 트렌드 라인들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기 지금 이중 지지도 있고요. 여기도 이중 지지 있고요. 여기도 이중 지지 뭐 이렇게 많이 보이지만 일단은 이 레인지 안에서 가격이 형성될 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페이스북을 볼게요. 메타가 수요일날 실적 발표해서 목요일날 수요일 장 끝나고 나서 이 익스텐디드 아워에 확 떴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갭 상승 오픈 했고, 여기에 이중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중 저항에서 정확히 저항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튀어 올라가기 전에 이미 여기에서 전고점을 그려놨었어야 했었죠. 수요일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돼서 치고 올라갈 때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서 이미 이 위에서 시작했지만 새로 트렌드 라인을 그려줄 수밖에 없었고, 아니나 다를까 목요일 당일날 여기에서 지지받고 여기에서 저항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테크닉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게 확 뛴 게 아니라 실적으로만 딱 뛰어서 실적 딱 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다른 고점 저점은 테크니컬 포인트들로 형성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 이중저항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내려온 것도 여기 뚫지 못하고 다시 지지받은 상황이고, 이 위에는 뭐 따로 딱히 없으니까 이건 장 끝나면서 같이 끝나는 상황이고요. 올릴 때. 이 아래에서 장이 형성되다가 막판에 오른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갭 상승 올려서 새로운 그룹, 보셨다시피 메타는 그룹이 많죠? 여기서 또 한 그룹, 여기서 한 그룹, 여기서 한 그룹, 또 그 위에 다시 여기서 한 그룹이었고, 여기서 또 이렇게 한 그룹을 만든 거라고 보셔도 되지만, 뭐 이 전체를 한 그룹을 볼게요. 갭 상승, 갭 다운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그룹이 된 상황인데, 여기서 또 갭으로 상승해서 새로운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이거는 그대로 놔두는 이유는 이게 다시 떨어져서 여기에 있는 위쪽에 어퍼 리밋을 다시 타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룹이 나눠졌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그룹을 연결시키는 라인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그룹을 연결하는 라인이 지금 여기에 이중저항 받은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인데,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연결 트렌드 라인을 벗어나서 이 위쪽에서 장이 형성되기보다는 이 아래쪽에서 새로운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졌고, 그렇게 돼서 사실 이 정도로 내려온다면 이 저항선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이런 식에 해당되는, 예죠? 이런 식에 해당되는, 프라이스 레벨이, 볼까요? 둘둘둘 하나하나네요. 이런 프라이스 레벨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저항을 받는다던가 해서 이런 쪽으로 이 근처에서 이 위로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이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 정도 올라가도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가는 정도,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이 트렌드 라인 아래쪽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이 연결 라인이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여기서도 갭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왔지만 이 밑으로 치고 내려오진 않았는데, 지금은 이건 갭이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갭은 갭 자체는 컸지만 이 위에 고점이 또 하나 놓여져 있어서 그 거리가 그렇게 넓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보면은 이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돼서 중요한 포인트는 236.86, 220.11,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아래쪽에 있는 쪽에서 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도 뭐 강해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은 뭐 지지선 정도는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서는, 그래서 이 레벨 240과 222 사이에 있는 이 레벨에서 다음 주 정도에는 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레이트 디시전 있으니까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것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도 7개 주식을 살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중간에 실적이 중간중간에 터지면은 어떤, 연속성이 떨어지는 차트들을 보게 돼서 테크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방금 메타도 그렇고 다른 주식들도 보시면 갭 상승에서 팍 튀어 올라도 고점과 저점은 그 프라이스 레벨들, 중요한 프라이스 레벨들과 지지저항선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를 사용을 하시면 실적이 나서 실적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하시되
고점 저점이 어떤 식으로 그리고 어떤 레인지가 형성되는지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레이트 시장 끝나고 찾아뵐 것 같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